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이제 리모트 스토리지에 대한 액세스를 더 효율적으로 하게 만드는 스택인 이제 i10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NSTI 20에서 게재됐던 논문입니다. 제 발표 순서는 먼저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i10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그거의 성능을 보여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리모트 IO에 대한 현재 두 가지의 트렌드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매우 높은 성능의 하드웨어들이 보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NVMe SSD 같이 이제 하이 스루풋의 스토리지 디바이스도 공급되고 있고 이제 링크의 밴드위스도 이제 굉장히 크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오른쪽 이제 표를 잠깐 보시면은 이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가면서 이제 꾸준히 매우 빠르게 이제 밴드위스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일어서는 이제 100기가 bps까지 지원하는 링크 네트워크도 이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트렌드는 이제 이렇게 하드웨어 장치들이 성능이 빨라지게 되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 머신에 있는 스토리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리모트에 있는 스토리지도 활용을 하게 되는 이제 디스어그리게이티드 스토리지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트렌드가 이 리모트 IO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를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기존의 굉장히 느린 인터페이스였던 이제 스카시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제 원래 예전에는 이제 하드웨어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느리다 보니까 이제 스토리지도 느리고 이제 네트워크도 굉장히 느리다 보니까 이제 느린 네트워크에 굉장히 느린 하드 디스크가 달려 있는 리모트 머신에 이제 접근을 할 때는 이 하드 디스크에 이제 성능을 세츄레이트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호스트 머신에서는 이제 CPU 하나만 코어 하나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네트워크의 성능도 올라가고 이제 하드웨어의 성능도 점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현재 이르러서는 그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어 성능을 세츄레이트 시키기 위해서는 2.8 밀리언 IOPS가 필요하고 이것들을 다 처리해주기 위해서는 40개의 코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소프트웨어 스택이 이제 더 이상 하드웨어가 병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스택이 병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엔 이제 리모트에 있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토리지 스택도 거쳐야 되고 이제 네트워크 스택도 둘 다 같이 거쳐야 되는데 먼저 이제 네트워크 스택만 활용할 때 성능을 보면은 이제 900 정도 되는 킬로 아이옵스 정도의 성능을 나타내고 이제 스토리지 스택만 사용했을 때도 거의 300 이상을 나타내는데 이제 리모트 스토리지에 접근하기 위해서 두 개를 결합해서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이 둘 중에서 낮은 스토리지 스택에 대한 성능 제한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낮은 성능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뭐 TCP IP 스택이나 뭐 스토리지 스택에서 병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둘을 연관했을 때 둘을 이어주는 뭔가에서 병목이 일어나니까 이 둘 중에 성능보다 더 낮은 성능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본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전의 연구에서들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신 이 예시는 이제 그 노력들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의 그 상태를 그대로 사용하는 이제 NVMe over TCP를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유저 스페이스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돌고 있고 앞서 얘기한 이제 스토리지 스택과 네트워크 스택이 커널에 그대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 이제 NIC 하드웨어 장치나 NIC를 통해서 이제 리모트와 통신을 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러한 형태는 이제 이 스토리지 스택과 네트워크 스택 사이에서 언어 부분에서 병목이 일어나서 별로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의 첫 번째는 이제 커널에 있는 스택을 이제 유저 스페이스로 옮기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유저 스페이스로 옮겨서 이제 커널에 있는 부분을 이제 유저 어플리케이션에 맞춰서 이제 구현을 해줌으로써 좋은 성능을 끌어내고 있고 또 다른 접근법은 이 커널에 있는 부분에 스토리지 스택은 그대로 두고 이 네트워크 스택을 이제 하드웨어로 오프로딩해서 이제 그 성능을 개선해 보자는 노력이 있었고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NVMe over RDMA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부분이 이 RDMA NIC라는 하드웨어 통해서 오프로딩 되기 때문에 여러 병목이 줄여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저 스페이스로 옮기나 하드웨어로 옮기나 둘 다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단점은 무엇이냐면 이제 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해야 된다든지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그 변경이 필요하고요. 근데 본 논문에서 이제 의문을 제기했던 건 과연 이런 좋은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유저 스페이스 변경하고 하드웨어를 변경하고 이런 변경들이 필요하냐? 만약에 이 커널 안에만 수정을 해서 이 유저 스페이스로 옮기고 하드웨어로 옮기는 것만큼 뭐 크게 뛰어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견줄 만한 성능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그 설명하기에 없어서 병목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 프로세싱 오버헤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뭐 IO 같은 처리를 할 때 그 처리되는 과정을 나눠서 어떠한 부분에서 이제 CPU 사용량이 많이 사용되는가를 보려고 나온 표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 이제 블랙 트랜스미션, 뭐 리시브 이 부분이 이제 스토리지 스택에서 사용되는 CPU를 나타내는 거고 이제 네트워크 트랜스미션, 네트워크 리시브 이 부분이 이제 네트워크 스택에서 사용되는 CPU 사용량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변경이 일어나지 않은 기존의 상태를 그대로 사용한 NVMe over TCP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스토리지 스택과 네트워크 스택에서 CPU 사용량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네트워크 스택을 하드웨어로 오프로딩한 NVMe over RDM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CPU 사용량이 네트워크 스택 쪽에서 굉장히 크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CPU 사용량이 그 절약이 되니까 다른 부분에서 더 많은 CPU를 활용함으로써 성능의 향상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병목은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인데요. 이제 기존의 NVMe T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리퀘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뭐 블럭 레이어에서 이런 리퀘스트를 생성하고 이제 큐에다 담고 하는 과정이 있고 이렇게 쌓인 리퀘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TCP/IP 이제 네트워크 스택을 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스레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 간 전환을 위해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NVMe, RDMA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트워크 스택이 하드웨어에 오프로딩 돼 있으니까 이런 스레드 간 전환이 필요 없게 돼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성능에 큰 이점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i10을 고안하게 되었는데요. 이 i10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리모트 IO를 위한 새로운 스택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커널 안에서, 그러니까 전체가 커널 안에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TCP/IP 스택이나 하드웨어 간의 변화 없이도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커널만 바꿔서도 이제 NVMe over RDMA와 굉장히 견줄 만한 성능이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의 간단한 아이디어를 활용을 했는데요. 이제 아이템 레인, 아이템 캔버스, 그래서 딜레이드, 듀오버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했는데 이제 아이템 레인과 아이템 캔버스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네트워크 프로세싱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적용된 이제 기법이고 딜레이드 도어벨이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적용된 이제 기법입니다. 먼저 아이템 레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이제 아이템 레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제 이 아이템 레인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아이템 레인이 얼만큼 단위마다 할당이 되는가를 먼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 레인은 이제 그러니까 코어랑 호스트 머신의 코어랑 내가 가고자 하는 타겟 이 두 개의 페어를 만들어서 이 페어마다 아이템 레인이 할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고 있고 이제 리모트에 있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게 이제 호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머신에는 이제 여러 개의 코어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실제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타겟은 이제 타겟 머신은 여러 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본 그림에서는 이제 호스트 머신 한 대에
그 타겟 머신이 두 개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는 거고, 이제 호스트 머신에는 하나의 코어가 달려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어 하나에 타겟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페어는 총 두 개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 아이템 레인도 총 두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색깔, 초록색 하나, 빨간색 하나, 이 각각의 색깔이 레인 하나씩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레인이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되냐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IO 같은 요청이 발생되게 되면은 이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블럭 레이어에서 리퀘스트, 그에 따른 리퀘스트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 이 블럭 레이어의 이 큐에서는 이제 리퀘스트가 어 타겟, 이 왼쪽 타겟으로 가는 리퀘스트도 쌓여 있고 이 오른쪽 타겟으로 가는 리퀘스트도 쌓여 있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타겟당 레인이 하나씩 모두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각 리퀘스트들이 이제 각 레인, 자기 타겟에 맞는 레인의 큐로 가서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인 리퀘스트들이 이제 기존의 네트워크 레이어를 타고 그 타겟으로 전송되면은 타겟에서는 이 쌓인 리퀘스트를 이제 실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적용해야 되니까 블랑 레이어의 리퀘스트로 다시 재생산이 되고 이걸 이제 처리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바로 아이템 레인입니다. 그래서 방금 왜 페어마다 레인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타겟마다 레인을 만들면 안 될까? 그럼 그렇게 되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타겟에 해당되는 레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레인을 여러 개의 코어가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큐를 활용함에 있어서 이제 컨텐션이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코어마다 레인을 만들면 안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한 코어에서 한 타겟으로 갈 때는 이 같은 큐를, 죄송합니다. 이 한 코어에서 갈 수 있는 타겟의 개수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여러 개의 타겟으로 가는 이 리퀘스트들이 하나의 큐에 쌓이기 때문에 이 한 큐에서 목적지가 서로 다른 리퀘스트들이 서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리퀘스트들을 이제 배칭을 하고 싶을 때 한 목적지로 가는 리퀘스트들만 골라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배칭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페어마다 레인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본 그림을 보면은 코어 두 개가 있고 타겟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2에서 총 4개의 레인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이러한 형태를 쓰게 되면은 한 레인의 큐에서는 목적지가 동일한 리퀘스트만 쌓이기 때문에 이 리퀘스트를 묶어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자, 앞의 구조에 이어서 이제 카라반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펄 페어 레인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레인의 큐에 있는 리퀘스트들은 동일한 목적지의 리퀘스트만 쌓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리퀘스트 하나마다 소켓 IO, 소켓 컬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이 리퀘스트들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이거를 카라반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커다란 단위로 묶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묶은 하나의 커다란 단위를 한 번에 소켓 콜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카라반의 개념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소켓 콜의 개수가 하나로 묶여서 처리되기 때문에 높은 성능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데, 한 가지 고민되는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이 TCP/IP 네트워크 스택을 타야 될 텐데,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뭐 MTU와 같이 이제 패킷의 사이즈가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커다란 하나의 패킷이 쪼개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있는 기술인 TSO라는 기술을 활용했는데요. 이 TSO는 TCP 세그멘테이션 오프로딩이라고 해서 요즘에 그 사용되는 NIC들 중에서 이제 TCP 세그먼트를 잘라주는 기능을 이제 하드웨어 수준에서 처리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NIC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하면은 이렇게 크게 묶어서 내려 보내더라도 이거를 뭐 작게 잘라주는 거는 하드웨어에서 오프로딩 돼서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CPU 사이클을 사용하지 않고도 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성능적인 이점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법인 딜레이드 도어벨입니다. 다음이 이제 딜레이드 도어벨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NVMe의 도어벨 같은 경우에는 어,
자신의 호스트 머신 안에서 달려있는, 그러니까 PCI 인터페이스에 달려있는 NVMe SSD에 접근할 때를 생각하고 고안된 도어벨이라서 이제 리퀘스트가 하나 쌓일 때마다 이제 도어벨을 울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리퀘스트를 처리해 주는 건 자신의 머신 안에 있는 NVMe SSD까지만 갔다 오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처리될 수 있어서 이제 리퀘스트마다 도어벨을 울리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됐었는데 지금 저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자신의 머신 안에 있는 SSD가 아니라 이제 리모트 머신에 있는 SSD까지 리퀘스트가 처리돼야 돼서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가 하나 쌓일 때마다 도어벨을 울리게 되면은 이 리퀘스트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느린 네트워크를 타야 되고 리모트에 있는 이제 실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적용이 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런 시간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가 여러 개를 하나하나 처리하다 보면 이런 시간들이 모두 반영이 돼서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로 이제 이 도어벨을 리퀘스트가 하나씩 쌓일 때마다 울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리퀘스트가 쌓일 때까지 기다린 후에 도어벨을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쌓인 후에 도어벨을 울리게 되면은 그 앞서 봤던 카라반을 적용을 해서 이 쌓인 리퀘스트를 하나로 카라반으로 묶어서 한 번에 소켓 콜을 통해서 처리하게 되면은 그 매 리퀘스트마다 반영됐던 그 컨텍스트 스위칭 시간이 이제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어 라는 개념에서 제한된 기법이 이제 딜레이드 도어벨입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셋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24코어로 이루어진 두 개의 서버를 직접 이었고요. 그 서버 사이에 뭐 스위치나 이런 것들은 두지 않아서 별도의 뭐 다른 하드웨어의 간섭이나 이런 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서버에는 NVMe 디바이스가 달려 있고 그 서버들에 대한 자세한 스펙은 서버를 이루는 그 장치들의 자세한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한 벤치마크는 FIO를 활용했고 이제 다이렉트 IO를 활용해서 이제 리퀘스트들이 실제 리모트에 있는 디바이스에 갔다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한 후에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싱글 코어에서의 퍼포먼스를 볼 텐데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NVMe SSD랑 램 블록 디바이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계속 실험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제 그 현재는 코어가 하나가 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코어가 여러 개 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NVMe SSD에 적용하면은 이제 코어가 네 개만 되면은 이 NVMe SSD의 성능을 세츄레이트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능 측정이 되지 않아서 이제 그 타겟 머신에 램 블록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이 램 블록 디바이스에 이제 실제 리퀘스트를 수행을 하는 그런 환경에서 실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싱글 코어 퍼포먼스를 보면은 이제 테일 레이턴시를 바탕으로 본 건데 이제 로드가 굉장히 낮을 때 그러니까 워크로드의 로드가 굉장히 적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 다소 i10의 레이턴시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서 카라반을 만들 때 이제 로드가 적게 되면은 이 카라반을 만들 만큼 이제 리퀘스트가 쌓이는 게 느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타임아웃이라는 거를 걸어두게 되는데 이제 로드가 적을 때 기존의 뭐 NVMe TCP나 뭐 RDMA는 리퀘스트마다 도어벨을 울리니까 바로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데 이제 그 i10 같은 경우에는 그 타임아웃을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다소 이제 레이턴시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제 스루풋이 점점 로드가 증가하면서 그 얻어내는 이 스루풋의 결과가 이제 RDM이랑 견줄 만큼 혹은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램 블락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의 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로드가 낮을 때는 레이턴시가 다소 높지만 이제 로드가 증가하면서 이제 더 조금 다소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케일러빌리티인데요. 이제 랜덤 리드 퍼포먼스에 대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뭐 랜덤 라이 퍼포먼스도 측정한 결과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갖고 오지 않았고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스루풋이 잘 증가하는가를 본 거고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SSD 같은 경우에는 코어의 개수가 4개 정도만 되면은 이제 이 SSD의 성능을 이제 세츄레이트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램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코어의 개수가 증가하면서 i1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케일링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코어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그 링크 밴드위스의 리밋인 이제 100기가 bps를 모두 다 세츄레이트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NVMe over TCP나 RDM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코어 개수가 늘어나면 성능이 늘어나지 않는데, 이거는 본 저자들이 뭐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은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러한 비슷한 양상이 이제 본 연구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능의 이점들이 어디서 크게 얻어내는가를 이제 분석한 결과인데요. 기준은 이제 i10 레인만 사용할 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i10 레인이 이제 코어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스케일링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이제 i10 레인을 기준으로 이제 추가적인 기법들이 추가됐을 때 얼만큼의 성능 향상이 일어나는가 이제 분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16개 코어를 썼을 때를 보게 되면은 이제 모든 기법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기법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성능 이점 얻은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CPU 사용량이 변화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그래서 이 기존의 NVMe over T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지 스택이나 네트워크 스택에서 굉장히 많은 CPU 사용량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제 카라반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이 네트워크 스택에서 사용되는 CPU 사용량이 크게 줄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성능적인 이점을 얻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딜레이드 도어벨에 추가되게 되면은 이제 이 다른 아더스에서 크게 주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 부분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스케줄링 오버헤드, 뭐 락 컨텐션에 대한 오버헤드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줄어들어서 이제 다른 부분에 이제 CPU 사용량이 증가하는, 그로 인해서 성능의 향상이 이끌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i10이라는 거는 이제 높은 성능의 네트워크나 뭐 스토리지 하드웨어를 위해서 이제 커널 안에서 구현되어 있는 리모트 스토리지 스택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커널 안에서만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커널 바깥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이 구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커널 안만 수정을 함에도 이제 최신의 솔루션들인 뭐 유저 스페이스로 옮기거나 하드웨어를 바꾸거나 하는 것들에 비해서 견줄 만한 성능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